서울시가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생활을 발간했습니다. 안심소득 가구가 2배로 늘어나고 서울형 키즈카페가 100개로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토끼처럼 높이 뛰어오르고 부지런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양천구가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과는 재건축 사업 전담부서로 재편성하고 재건축 정책팀을 신설했습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풀리기를 반복하면서 고드름을 없애달라는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드름은 끝이 뾰족해 떨어지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울 생활을 발간했습니다. 복지와 돌봄 환경과 경제 등 9개 분야 71개 사업으로 구성된 달라지는 서울 생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또 어떤 정책들이 변화하는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서울 생활 가운데 먼저 주목할 부문은 복지입니다. 6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버스 요금이 지원되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행인 1명까지 무료 승차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생활보조수당은 10만 원 늘어나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 1,050세대가 매입됩니다. 지난해 500가구였던 안심소득 지원 대상은 올해 1,100가구가 추가돼 1,600가구로 늘어납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기준 소득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의 50%를 앞으로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한 459만 원 정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176만 원 이하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먼저 맞벌이와 임신부를 위해 가구당 6회 가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키즈 카페도 대폭 늘어납니다. 양천 등 5곳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 카페는 현재 24곳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100곳으로 늘어납니다. 민간 시설의 20% 비용으로 저렴한 데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육아 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맡기고 급한 용무를 볼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전국 최초로 그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평가해서 유해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한 방식의 어떤 안전한 시설을 만들 예정이고요. 환경 분야로는 소하천과 실개천 등 332km 물길 주변을 수세권으로 재편하는 수변 감성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먼저 올해는 홍제천과 정릉천, 도림천 3곳을 지역과 연계한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홍제천은 수변 테라스 카페 조성에 이어 역사문화 명소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릉천은 스포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조성됩니다. 도림천은 공유형 수변 테라스를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도심 속에서 마주하기 어려운 자연 속에서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변 공간과 지역 자산을 결합하는 전략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한 25기 자치구가 균형 발전하고 더 나아가 서울의 도시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재 AI 혁신지구 내 전문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AI 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문화 분야는 광화문 광장에서 독서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광화문 책마당이 운영되고 서울 거리예술축제와 서울 융복합예술축제 등 계절별로 풍성한 축제가 마련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2023년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이죠. 토끼는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인데요. 네, 시민들은 토끼처럼 높이 도약하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대구 앞산 전망대에 설치된 대형 토끼 조형물.
2022년 이민년이 저물고 개묘년 새해가 밝으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새해 개인과 사회 모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토끼가 영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악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해서 사업도 여기저기 잘 되시고 중소상인들 힘드신데 그분들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거든요. 네네. 결혼식 잘 마치고 싶고요. 제가 지점으로 발령이 나갔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토끼처럼 열심히 뛰어서 일 좀 적응 잘 하고 승진도 할 수 있게. 밝게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많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또 이제 마음도 좀 이렇게 침체되지 않고 좀 밝게 좀 뛰어오르면서 이제 좀 많이 건강도 회복하고 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개묘년은 60갑자의 40번째로 개는 흑색, 묘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조상의 지혜와 삶의 태도가 담긴 해학과 풍자 작품에 자주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 소설 별주부전에서 토끼는 위기의 순간에 간을 묻혀 두고 왔다는 기질을 발휘한 똑똑하고 영특한 동물입니다. 보름달 속에서 떡방아를 찢는 토끼는 우리네 정서에서 친근한 동물입니다. 토끼는 새끼를 낳을 때 여러 마리를 한 번에 낳습니다. 그래서 토끼의 다른 의미는 풍요와 번창, 다산입니다. 개묘전의 검은 토끼는 부지런하고 매우 민첩합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환경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의 분수를 잘 알며 과분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검은 토끼처럼 정치와 경제에 각종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이야기 속 슬기로운 토끼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위기를 극복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올해 1월 1일자로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구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시재생과를 목동 재건축팀을 포함한 재건축 사업 전담 부서로 재편성했는데요. 이 부서 내에는 재건축 사업을 총괄하고 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재건축 정책팀을 신설했습니다. 또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별 복지 수요에 맞춰 복지건강 1팀과 복지건강 2팀을 복지건강팀으로 통합했습니다. 이 외에도 뉴미디어 소통을 전담할 SNS 소통팀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 대응팀을 신설했습니다. 한파가 계속되면서 고드름을 없애달라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2월 한 달간 고드름 제거를 위해 353차례 출동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55건 많은 것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드름은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시기에 지붕이나 건물 외벽에 생기는데요. 끝이 뾰족해 바닥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당분간 추위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건물 외부에 고드름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높은 곳에 생긴 대형 고드름은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아이 울음소리가 덜 난다? 네, 주택 가격과 출산율 실제로 관계가 있었는데요.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택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면 그 영향이 7년까지 이어져서 합계 출산율은 약 0.014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의 하락 반응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난 1990년대에는 주택 가격 상승 이후에 출산율 하락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약 5개월에서 6개월 이후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두 달 후에 출산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뭘까요? 국토연구원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출산 이후 양육비와 교육비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과 주택 가격 간의 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가 늘어난다는 거죠. 2020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부모가 자녀 한 명을 만 26세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6억 1,583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했는데요.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서 더 주목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은평구 의회가 울진군 의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은평구 의회는 지난달 22일 울진군 의회를 방문해 자매 결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는데요. 두 의회는 두 도시의 발전적인 의정 활동과 지역 경제, 문화 관광 분야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 의회 기노만 의장은 양 의회 간 지방자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꾸준한 소통으로 생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교통정보 소외 지역을 없애기 위해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확대 설치합니다. 시는 올해 200대의 마을버스 단말기를 설치해 현재 16.8%인 단말기 설치율을 21.4%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내후년까지 80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해 마을버스 단말기 설치율을 4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